도심 속 아파트. 집안 풍경이 심상치 않은데요. 알록달록한 불빛에 실험 도구 같은 물건들. 잘린 당근도 보입니다. 책장엔 식물에 관한 책이 가득한데요. 이 방의 주인입니다. 물을 주나 본데요. 오늘의 정원직이 최유리 씨입니다. 싹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식물들이라 분무기로 조심스럽게 물을 뿌려주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 화분에는 바닥에 물을 채워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저명관수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새로 이번에 파종을 한 거여서 약간 잎의 상태가 아직 약하기도 하고 다른 이제 씨앗들은 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제가 위에서 뭐 물을 붓거나 이럴 때 씨가 유실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밑에 뿌리가 자라고 있긴 한데 아직은 활착이 조금 덜 된 상태이기도 해서 아래쪽에서 물을 줘서 이제 이 어린 식물체가 물을 아래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리 씨는 이곳을 파종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식물 모두 씨앗을 심어 키웠는데요. 아파트에 사는 정원 생활자의 텃밭인 셈이죠.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데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요긴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 식물 등입니다. 식물등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식물이 노지에서는 이제 태양광을 받아서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실내라는 한계가 있고 또 최근에 제주에 이제 햇볕이 잘 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식물 생장을 돕고 있는 식물 등이라고 합니다. 바깥처럼 햇볕을 쬐 수 없으니 부족한 일조량을 조명으로 대신 채워주는 건데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생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유리 씨는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는데요. 파종에 신경을 쓰는 만큼 심은 지 얼마 만에 싹을 틔우는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되게 적게 다양하게 조금 하고 있어서 보니까 어제 세보니까 41종? 41종이요? 돼요. 여기에. 매일 새로운 식물을 심어보고 있다는 유리 씨.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 식구도 제법 늘었습니다.
유리 씨의 씨앗 사랑은 이걸 보면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심은 씨앗을 식물별로 모아놓은 보관함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상자죠. 약간 보물상자 느낌. 네, 맞아요. 제 보물상자예요. 제가 이제 파종 시작하면서 모아뒀던 씨앗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산 씨앗도 있고 해외에서 산 씨앗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받은 씨앗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2023년 산 베르가못. 이렇게 하면 라벨링도 돼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언제 정도에 샀다. 그리고 제가 언제 샀는지 알아야 나중에 이제 파종할 때 그 기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이제 식물마다 잎과 꽃 모양이 다르듯 씨앗들도 각양각색입니다. 흙이 없어도 파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흙을 압축시켜 놓은 지피 펠렛입니다. 물을 붓고 5분 정도 지나면 수분을 머금고 이렇게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데요. 여기에 바로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처음에 씨앗 안에는 일단 살 수 있는 영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큰 거 정도면 이제 요게 한 4cm 정도인데 4cm 정도에서 한 2개, 3개를 네. 이 중심부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아,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를 넣기도 하시는데 만약에 지피 펠렛이 많지 않다라고 네. 하면 네, 2개에서 3개 정도? 흙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근데 내가 뭐 집에 흙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흙을 충분히 물에 잘 짓이겨 주신 다음에 그래서 흙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채워넣고. 네, 흙을 채워놓고 그다음에 얘를 프레스를 눌러주면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어져요. 구멍이 난 상태로. 네, 여기는 구멍이 난 상태로고 네, 그래서 이 안에 이 구멍에 씨앗을 쏙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쵸. 이제 씨앗이라는 게 사실 발화율이 뭐 이제 판매하는 그 회사마다 다른데 저는 그래도 조금 발화율이 높은 편인 씨앗들을 가져와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 그 같이 하시는 분이 한 얘기 중에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기르는데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싹을 심었을 때 얘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를 이제 내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날 것이라 믿으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싹이 났을 때도 되게 기쁜 마음이 네, 되게 크고요. 절화용 꽃을 키우는 야외 정원인데요. 파릇파릇한 싹이 쑥쑥 올라온 걸 보니 고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꽃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종종 들르는 곳인데요. 실험 정신이 투철한 정원 생활자에게 전문가의 조언은 큰 보탬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멘트닉 현상이라고 해서 식물의 생장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다른 거.
새로운 파종법도 배울 수 있죠. 이렇게. 이 정도 큰 상태에서 정원에다가 바로 심게 되면 너무 어린 상태라서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날씨 온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서 나가려고 할 때 보통 화분에다 이식을 해도 되고요. 같은 소일 블럭 중에서도 사이즈 인치가 이렇게 큰 애들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키우는 거죠. 한 달 정도 더 키운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바깥에 나가면 완벽하게 이제 안전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모종 옆에 눈에 띄는 흰 종이가 있는데요.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씩 다 떼어줘야 돼. 선생님 이거 벌레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왜 여기에? 이게 보통 환경이 맞지 않거나 그럴 때 이렇게 파종했을 때 제일 많이 생기는 벌레가 내 경험상은 뿌리파리랑 그다음에 가루이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애들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어린 애들한테 농약을 치기도 힘들거든.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전문적으로 사실 농사를 제일 많이 지으시는 분들, 특히 하우스 재배 시설하신 분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끈끈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용 끈끈이들은 너무 대량을 팔아요. 그래서 쉽게 무슨 뭐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이런 파리 끈끈을 이용을 해서 이 파종판과 파종반 사이에 두면은 실내에서 파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벌레들 중에 이런 뿌리파리라든가 가루이 종류들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몸체가 어느 정도 자란 모종들은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몸집에 맞는 작은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바깥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죠. 보통 단계를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3단계를 거친 거예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집 만들어주고 좀 더 크면 더 큰 집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그거를 땅에다 옮겨 심는 거죠. 이게 보통 제가 해보면 이렇게 초보분들에다 욕심 있는 분들은 아니 그럼 처음부터 큰 집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린애들도 키우다 보면 자기 몸에 맞춰서 신발이나 옷을 해줘야지 안 다치잖아요. 그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로 집을 옮겨주는 개체가 훨씬 단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처럼 보이는 저건 뭘까요? 이거는 뭐예요? 한번 열어봐도 돼요? 한번 열어볼까? 신기한데. 이렇게 하고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해볼게. 받침대가 또 있구나. 임시로 이렇게 대놓고. 내가 하우스가 없잖아. 하우스가 없는데 이 많은 애들을 실내에서 다 파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임시로 온상을 만든 건데 아직 너무 어린 모종일 때 특히 제주도는 폭우가 많이 내리잖아.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커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바깥에 내놨다가도 폭우 때문에 이 어린 모종들이 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얘는 조금 더 어린 애들 위한. 많은 분들은 사실 모종을 돈을 주고 하원에서 사서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드너 분들한테 꼭 이 파종 작업을 권해보는 게요. 내가 키우는 식물의 어린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게 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원을 관리하다 보면요. 얘가 씨가 자동으로 떨어져서 번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 모습을 내가 기억을 못하면요. 그게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려요. 그래서 어린 모습을 꼭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파종을 꼭 권해보는 거고요. 땅이 없어도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심과 기다림이니까요.